오늘 첫 경기 이제 보스턴 대 올랜도인데 저는 이 경기는 직전 경기랑 이것도 오늘 약간 테마가 보스턴 대 올랜도 같은 경우는 복수전이라고 봐야죠. 복수전. 그러니까 직전 경기 바로 직전 경기가 보스턴이랑 올랜도랑 맞붙는 경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도 직전 경기를 조금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보스턴은 인사이드에 알 호포드라든지 포르징기스 이런 친구들이 돌아올 거로 보이죠. 왜냐면은 직전 경기 때 보스턴이 인사이드, 포르징기스, 알 호포드, 그리고 이제 제3센터 코르넷까지 이렇게 많은 그 장신 센터들이 다 결장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보스턴은 강제로 스몰 라인업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비타제나 벤케로 둘 다 뭐 비타제는 뭐 거의 뭐 7푸대 가깝고 벤케로도 208cm에다가 프란츠 바그너 3번 포지션에 프란츠 바그너도 되게 장신이거든요. 이렇게 올랜도가 높이에서 많이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스턴이 전혀 뭐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뭐 따이거나 그러지도 않았었거든요. 그 직전 경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이제 직전 경기에 조금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직전 경기 보스턴이 홈에서 128대 111로 말 그대로 보스턴을 짓눌렀었죠. 이 경기가 보스턴이 이렇게 높이가 많이 좀 딸리는데도 뭐 물론 리바운드는 34개에 그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올랜도가 엄청나게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았냐? 그것도 아니긴 했습니다. 13개면 물론 좀 많긴 한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었죠. 왜냐하면 이날 보스턴에서 테이텀도 보드 장력 나쁘지 않았었고 원래 같으면 올랜도가 아주 리바운드로 압살을 할 만한 경기였는데 그러지는 못했다. 반대로 이 경기는요 슛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슛감 차이. 보스턴이 92개의 많은 야투 시도를 하면서 왜냐면 올랜도가 원래 상대팀의 이런 야투 시도를 많이 억제를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 많이 억제하는 팀인데 보스턴이 슛 시도를 92개나 가져갔고 본인들의 장기인 3점도 42개 중에 18개가 터졌다. 이런 야투율에서 많이 갈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날 올랜도도 그렇게 야투율이 나쁘진 않았어요. 3점이 40%로 들어갈 정도로 나쁘지 않았는데 보스턴에 비해서 절대적인 야투 시도가 많이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날 엄밀히 말하면 벤케로가 너무 아쉬웠었죠. 벤케로가 17개 중에 5개밖에 못 넣었었고 제일런 석스가 좀 폭발한 날이긴 했는데 벤치 타임에 콜 앤서니도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다른 선수들이 별로 못 따라가줬어. 왜냐면 이날 조 인게스가 조금 빨리 이탈하기도 했었고 좀 올랜도는 약간 본인들의 뜻대로 잘 안 풀린 격이긴 했습니다. 반면에 보스턴은 벤치 타임에 페이튼 프리차드, 샘 하우저 둘이 합쳐서 3점을 13개 던져갖고 9개를 꽂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벤치가 너무나도 이렇게 좀 극명하게 차이 날 수밖에 없었고 이날따라 제일런 브라운이 어려운 드라이브인 시도도 많이 해가지고 잘해줬고 하다 보니까 글쎄 올랜도 입장에서는 허무하게 졌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기냐 이럴 정도로 좀 허무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스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풀렸다. 반면에 올랜도는 본인의 장기인 수비가 그렇게 좀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경기였었고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 뭐 보스턴이 뭐 야투도 그렇고 괜찮게 풀린 경기긴 한데 이날 총 거의 뭐 24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났잖아요. 올랜도 입장에서는 벤케로가 평소보다 못 넣어도 너무 못 넣었었고 보스턴이야 뭐 3점 슛이 전체적으로 특히나 벤치 구간에서 잘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3점슛 42% 정도면은 보스턴에서는 꽤나 흔하게 나오는 날이에요. 꽤나 흔하게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도 그 정도 점수 227.5 정도는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날은 올랜도의 수비가 너무 빛을 발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보스턴이 만약에 좀 뭐 스몰 라인업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포르징기스나 호포드가 돌아온다면은 빅자원들을 쓰는 순간도 있을 거고 이날 그리고 데릭 화이트가 너무 잘 풀렸어 사실. 좀 그래서 보스턴이 약간 좀 평소에 비해서 잘 풀린 게 있었고 올랜도는 평소에 비해서 너무 안 풀렸다.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올랜도가 지금 조나단 아이작도 돌아왔고 전체적으로 전력이 잉글스까지 뛸 수만 있다면 저는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편이어서 저는 8.5 정도면 다시 한번 올랜도의 프렌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요. 근데 이 경기는 프렌보다는 오바 접근이 맞다 싶긴 합니다. 다음 이제 샌안토니오 대 뉴올리언스인데 이게 좀 저 예측이 많이 힘들어진 게 뭐냐면은 샌안토니오가 원래는 이제 제레미 소헨이라는 파워포워드 체격을 갖춘 그런 선수한테 포인트 가드 롤을 맡기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그런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갔고 한동안 이제 뭐 데빈 바셀이라든지 켈든 존슨이 핸들링 부담을 이렇게 분담을 하면서 팀적으로 좀 괜찮아지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패를 받던 와중에도 롤 분배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긴 했었다. 그리고 직전 경기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장하고 아마 르브론이 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기에서 샌안토니오가 승리를 거뒀었죠. 129대 115로. 그래서 샌안토니오가 이제 길고 길었던 연패를 벗어 던졌는데 뉴올리언스라는 난적을 만나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뉴올리언스는 일단은
홈이랑 원정이 조금 상반되긴 하죠. 홈에서는 9승 4패인데 원정은 6승 7패다. 홈에서는 117점인데 득점이 117인데 원정에서는 111점이고 여러 가지로 홈이랑 원정 좀 대비되긴 하는 팀이긴 해요. 뉴올리언스의 장점이라면 일단은 요즘에 맥컬럼이 돌아와서 좀 스무스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 자이언 같은 발렌시나스 같은 안정적인 인사이드 득점원이 있다는 점인데, 이에 반해서 샌안토니오는 그래도 지금 웬베냐마가 점점 샌안토니오의 수비는 괜찮아지고 있긴 해요. 시즌 초반에 웬베냐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좀 수비가 안 돌아갔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나름대로 인사이드 수비나 뭐 외곽 수비나 이런 점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긴 해요. 그런 점들이 보이고, 최근에 샌안토니오가 레이커스 상대로 두 번 다 잘 비볐었거든요. 한 번은 이기기도 하고, 두 경기 전부 샌안토니오가 3점이 37개 중에 16개, 거의 50%였고 42개 중에 18개, 거의 뭐 한 40%에 해당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은 샌안토니오의 3점이 상당히 좀 잘 들어갔던 그런 연전이었는데,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일단 3점 수비가 상당히 뛰어난 팀입니다. 3점 수비가 34.4%로 상당히 훌륭한 팀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 상성상으로는 뉴올이 조금 앞서 있나 싶기는 한데, 이거 샌안토니오가 요즘에 뭐 롤분배 등 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말라키 브레너물 선발로 쓰기도 하고, 데빈 바셀도 터지면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데, 저는 오바 정도는 좀 볼법하다고 싶긴 합니다. 이것도 근데 뉴올리언스가 원정에서는 다소간에 좀 그 템포가 빠르지 않다는 점이나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샌안토니오도 좀 템포 푸시라는 팀이기도 하고, 저번에 뉴올리언스가 원정이었지만 워싱턴 상대로 142점을 내는 경기도 있었거든요. 샌안토니오도 여기 보시다시피 3점 수비가 막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니다 보니까, 뉴올리언스도 또 오바를 내려면 또 3점이 터져줘야 되거든. 뉴올도 3점을 던질 수 있는 애들이니까 저는 오바 정도는 좋게 보고요. 이거는 뭐 핸디캡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은 신경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언더오버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키 대 휴스턴, 이거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러키가 아주 상대팀을 박살 내면서 쿵보도 그렇고 릴라드도 그렇고 그 사쿼터를 거의 안 뛰었으니까, 그리고 미들턴은 아예 오늘 경기 결장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여기 위에 적은 게 뭐냐면 미러키가 백투백일 경우거든요. 미러키가 백투백일 경우에는 평균 126득점에 본인들의 2점은 51.9%, 3점은 34.9%. 수비가 좀 안 돼요. 상대팀한테 야투율 48.4%로 허용하고 3점은 38%로 허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내일은 일단은 원정 휴스턴이라는 점이에요. 물론 휴스턴이 지금 최근에 5연승 달리면서 그 기간 동안 무려 덴버 원정을 승리를 했었고, 또 멤피스 원정에서 최근에 또 승리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휴스턴이 그나마 요새는 원정 약팀이라는 면모를 조금 벗어던진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휴스턴이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매우 잘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좋은 수비팀이죠.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2등, 디펜시브 리바 단속 1위, 3점슛 수비 1위, 이런 식으로 휴스턴은 지금 굉장한 수비팀입니다. 상대의 야투율을 2등으로 묶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도 뭐 이런 자유투 시도 같은 거 지금 1, 2위 서로, 미러키가 1등, 휴스턴이 2등, 이런 식으로. 미러키는 수비적으로 빛나는 면모가 별로 없는 반면에 휴스턴은 굉장히 좋은 수비팀이거든요. 저는 이 경기 조금 휴스턴의 색깔을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휴스턴이 프렌에다가 언더가는 쪽으로, 휴스턴 프렌에 언더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미러키 애들이 잘 쉬긴 했지만은, 미러키는 기본적으로 릴라드나 비즐리, 뭐 미들턴 이런 친구들의 외곽이 터져줘야지 조금 쿤보도 그렇고 인사이드에서 공간이 많이 나는 팀인데, 기본적으로 휴스턴은 상당히 좋은 외곽 수비 팀인데다가 인사이드도 뭐 오피트인의 야투 방어율이 6등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막 엘리트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좋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동선을 견제하는 능력, 생군이 일단은 인사이드를 버티고 있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라든지 브룩스 이런 친구들이 인사이드 깨고 부수고 들어오는 거를 잘 막아줘요. 나름대로 이런 빅 윙들의 견제 능력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러키가 3점이 오히려 더 좋은 득점 루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쿤보도 그렇고 포르티스 같은 이런 인사이드 파괴해주는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일단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거 뭐 어디까지나 저는 휴스턴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휴스턴의 기세가 워낙 5연승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물론 상대한 팀들이 중간중간 멤피스 2번 만나고 사랑 만나고 이런 건 있는데, 오클라호마랑 덴버라는 이런 강팀들을 다 부쉈잖아요, 휴스턴이. 그것도 전부 다 본인들의 색깔로. 저는 이거 한 번 더 휴스턴의 색깔, 언더에다가 휴지 프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닉스 대 워싱턴인데요. 야, 이게 피닉스가 빅3가 가동되나 싶었는데 브래들리 빌이 또 바로 부상으로 빠져버렸죠. 빌이 없었을 때도 부커랑 듀란트는 팀을 잘 지탱해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왔어요. 물론 지금 피닉스가 서부 컨퍼런스 10위라는 좀 다소간에 약간 아쉬운 성적을 맞이하고 있긴 한데,
일단 상대가 워싱턴이죠. 워싱턴 정도면 그래도 일단 피닉스가 만만히 볼 법은 하다. 근데 이 피닉스가요, 부커가 좀 부진하면서, 그러니까 부커가 부진했다기보다는 딱 이 부커가 못 나오다가 부커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팀에 가해지는 버프가 어마어마했어. 막 너키치도 엄청 엘리트 슈터로 거듭나게 되고, 듀란트도 이렇게 부커라는 친구가 이런 뭐랄까 상대팀의 견제 같은 거를 분산해주다 보니까 되게 잘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커랑 듀란트 좋은 수비팀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닉스는요. 피닉스는 좋은 수비팀일 수가 없고, 작년에 비해서 이런 벤치타임의 경쟁력도 많이 약화가 됐고, 그래서 데려온 게 빌인데 브래들리 빌은 지금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 있고, 좀 이런 밸런스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 중에 하나인 오콕이나 리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좀 부상으로 빠지게 되거나 출전이 불투명하거든요. 그레이스나 알렌이나 고든이 윙자원으로 나설 때는 상당히 수비가 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고든이 터져주면 좋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릭 고든의 출전 유무에 따라서 피닉스의 언더오버가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가 공략하기도 편하고, 에릭 고든이 뭐 터지면은 좀 오바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부커라는 좋은 플레이메이킹 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고든이나 뭐 알렌 이런 친구들이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좋은 외곽 슈팅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도 높고, 듀란트라는 뭐 리소 레폰도 있고, 너키치도 인사이드 정립 잘 해주고요. 특히나 내일 워싱턴 같은 인사이드 아주 허벌팀한테는요, 너키치 같은 친구들이 놀이터처럼 이렇게 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워싱턴도 사실은 좀 본인들의 이런 경기를 하기 편한 게, 기본적으로 피닉스는 수비가 매우 약한 팀이고, 그래서 인사이드도요, 뭐 쿠즈마나 뭐 이런 친구들이, 풀 같은 친구들도 그렇고 머뭇거리지 않고 올라가는데 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장점인 페이스 활용해가지고 많은 이런 그 공격 기회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만하고, 또 워싱턴이 상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주는 팀인데, 근데 피닉스는 사실은요, 너키치나 듀란트가 막 그렇게 아주 막 오펜 가담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너키치는 좀 자주 할 때도 있긴 하다. 그러다가 막 오펜스 파울 범하고 막 그럴 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워싱턴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상성적으로 피닉스랑 좀 해볼만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워싱턴이 맥없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최근에 막 필라델피아한테 101점밖에 못 내고, 브루클린한테도 97점밖에 못 내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3점이 개판이었어요. 3점 33개 중에 6개, 31개 중에 9개 막 이렇게 들어가면 워싱턴이 힘을 못 쓰는데, 그래도 요즘에 뭐 뉴올전이나 인디애나전 보면은 심지어 워싱턴이 그 인디애나를 잡아버렸었죠. 뭐 그런 면모도 보여주면서 3점이 어느 정도만 터져주면은 워싱턴도 좀 본인들의 농구를 할 수 있는 팀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닉스가 수비가 구린 팀이고, 물론 뭐 3점 수비는 10등 정도로 나쁘진 않은 팀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워싱턴의 12.5면은 플랜을 볼만하다. 왜냐면요, 피닉스가요 올 시즌에 4쿼터 때 좀 리드를 많이 빼앗기는 팀이기도 합니다. 피닉스가요. 자, 보면요, 이게 뭐냐, 쿼터, 포스 쿼터, 말 그대로 4쿼터 기준, 4쿼터만 딱 봤을 때 NBA 30개 팀 구단 가운데 넷 레이팅이 꼴찌다. 말 그대로 피닉스는요 4쿼터 때 공격이 가장 안 되고 수비도 가장 안 되는 팀이라는 거예요. 수비는 뭐 뒤에서 몇 등이냐, 피닉스가 수비는 뒤에서 4등 수준, 그리고 공격은 뒤에서 2등 수준입니다. 이래가지고 피닉스가 4쿼터 마진이 전 구단에서 꼴찌예요. 꼴찌. 그래서 4쿼터 때 이렇게 뭐 막 가비지로 가더라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물론 워싱턴도 4쿼터 때 경쟁력이 좋은 편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좀 피닉스의 이런 그 약점들이 좀 덜 부각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듀란트 같은 친구들 체력 이슈도 있고, 듀란트가 4쿼터 때 야투율 같은 게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선수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워플 같은 것도 한번 내다볼 만 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12.5만은 가볼만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12점 워플에다가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포틀랜드 대 골스. 야, 이것도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에 포틀랜드는 조금 믿을만 하다고 봐요. 물론 포틀랜드가 직전 경기도 좀 댈러스한테 11점 차로 패하면서 좀 무기력하게 지기는 했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의 포틀랜드는 괜찮은 수비팀인데다가 공격도 어느 정도 되고 꽤나 이제 상대하기 좀 까다로운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늘도 포틀랜드가 홈에서 이제 그 댈러스한테 잡히기는 잡혔는데, 워낙에 오늘 돈치치가 약점 28개 중에 15개 꼽고 여전히 엑섬이 날라다니고, 이거는 포틀랜드가 3점이 오늘은 너무 안 터졌고, 근데 오늘은 3점이 32개 중에 7개밖에 안 터졌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포틀랜드가 3점 슛 시도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이먼스 돌아오고 브록돈 돌아오고 막 그랜트 자리 잡고 하면서 팀 기조가 많이 바뀌었었어요. 오늘은 포틀랜드가 2점 슛 야투율은 좋았지만은 3점이 32개 중에 7개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에 띄었었고요. 그냥 좀 벤치가 좀 많이 아쉬웠었죠, 오늘은요. 그래갖고 좀 브록던을 벤치 타임에 쓰고 약간 올 시즌 초반의 계획대로 플랜대로 가고 있긴 한데 좀 그렇게 많이 먹혀들지 않았었고. 일단은 내일은요, 그 골스와 포틀이 둘 다 백투백입니다. 백투백. 포틀랜드는 백투백일 때 괜찮은 반면 골스는 백투백일 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골스가 백투백일 때 득점 120점, 실점 109점으로 좋게 찍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의아한 게 뭐냐면은 골스가 백투백일 때 2점슛 야투율이 46%, 3점슛이 31.2%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백투백 때마다 만난 상대들을 평균 109점으로 막았고 야투율은 46.7%, 상대팀의 야투율이 오히려 좋았고 상대팀의 3% 3포인트 성공률이 더 좋았단 말이야. 근데 2승 1패에다가 상대팀한테 실점은 덜 허용했다.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괴리가 있어. 골스가 백투백일 때 본인들의 야투는 잘 안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득점을 많이 했다. 좀 의아해요. 반대로 근데 포틀랜드의 백투백도 한번 봐드릴게요. 백투백일 때 4경기 동안 3승 1패였다. 평균 득점 107.3점에다가 야투율 45%, 3점 38.5%. 무려 하루를 쉬고 왔을 때보다도 야투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포틀이요. 여기 밑에 있는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하루 쉬었을 때인데 하루 쉬었을 때 야투율이 41.4점에 41.4%에다가 3점이 30.3%로 오지게 안 들어가는데 근데 백투백일 때는 오히려 야투율 45%에다가 3점이 38.5%로 매우 좋아요. 백투백일 때는 상대팀을요 평균 103.8점으로 맞고 상대팀의 야투를 뭐 47.3%면 오히려 많이 허용하는 편이지만은 3점을 25.2%로 막는다. 오히려 백투백일 때는 저는 실속은 포틀랜드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요즘에 뭐 골든스테이트가 약간 팀적인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그 디그린이 못 나온 기간 동안 오히려 위긴스를 지금 벤치로 내리고 포지엠 스키를 선발로 쓰고 4번 슬롯에 쿠민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 폴이랑 뭐 위긴스, 모데스, 무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벤치 타임 때 활약을 하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처방이긴 해. 괜찮은 처방이긴 합니다. 지금 오히려 포지엠스키가 이제 작년에 디빈첸조가 약간 오마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편인데 저는 지금 진짜 포틀랜드 한번 믿어보려고 해요. 어느 쪽으로 믿냐? 언더 쪽으로만. 상대팀의 3점 슈팅을 아주 잘 제어한다는 점이나 본인들도 백투백일 때 야투를 괜찮게 지키고 3점도 잘 지키고 기본적으로 107대 103으로 상대팀을 잘 제어했다는 점. 물론 골스도 백투백일 때 120점으로 득점이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3점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었죠. 좀 팀들의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언더 쪽으로 볼 것 같고 핸디 같은 경우는 물론 포틀랜드 프렌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마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스 쪽이 그래도 맞대결 뜨면은 골스 쪽이 조금이나마 나을 것 같기는 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포틀랜드가 디펜스 리바운드가 전체 꼴찌거든요. 28.8개로. 근데 골스는 리바운드 전체 2등이다. 그리고 오펜스 리바운드가 골스가 15개인가로 최근 5경기 동안 리그에서 가장 많이 잡고 있어요. 여기는 뭐 쿠민가나 루니, 뭐 사리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역할을 했겠죠. 포지엠스키도 오펜스 리바 잘 잡는 편이고 골스가 굳이 3점이 안 터져도 이런 오펜스 리바를 통한 포틀랜드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 플러스 그런 뭐 쉬운 득점 찬스 이런 걸 가질 거라 생각해가지고 골스 마헨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마헨이랑 언더는 보통 같이 페어링 하는 게 아닌데 그 헨리는 그냥 굳이 가다면 그렇게 보고 언더오버 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란 경기 먼저 해볼게요. AC 밀란이랑 몬자 경기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자 AC 밀란 같은 경우는 일단 몬자라는 팀이요. 우리가 그 AC 밀란 베룰루스 콘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전 이탈리아 총리이자 AC 밀란의 이제 황금기를 이제 이끌었던 그런 구단주인데 그 구단주가 이제 밀란을 팔고 나서 손을 댄 게 이 몬자라는 팀입니다. 지금 뭐 좀 이제 구단주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 몬자라는 팀도 베를루스 코니가 기틀을 다져가지고 세리아 1부 리그까지 올라온 팀이에요. 그래서 다소간에 어떤 이 두 팀은 약간 좀 자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구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몬자의 선발 라인업 보면은 늘 똑같아요. 이렇게 중원에 갈리아르디니, 페시나 그리고 이 몬자라는 팀이 작년에도 중원에 이제 로벨라 같은 친구들 제노아에서 임대 가가지고 지금 라치오에서 뛰고 있죠. 그런 막 중원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게 이 몬자의 특징인데 올 시즌도 이탈리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갈리아르디니, 페시나 이렇게 이탈리아 국대를 지내거나 지금도 상비군급에는 뽑힐 만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후방에는 이렇게 칼디로라나 담브로시오 그리고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 골키퍼 디 그레고리오까지 이렇게 좀 후방도 탄탄한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콜파니 얘기도 제가 많이 했었죠. 득점력 있는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다. 그렇게 좀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위권 치고는요. 반면에 이제 밀란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이제 토모리 이게 키에르가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그나마 수비는 조금 정돈된 상태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밀란의 화두는 너무나도 약한 그 수비진이었죠. 막 테우가 땜빵하고 원래는 오늘 또 포베가가 땜빵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밀란이 지금 봤을 때 구색은 갖춰 나온 모습이기는 해요. 구색은 갖춰 나온 모습인데 일단은 레앙이 돌아왔다는 점. 밀란은 뭐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도 20년 만에 잉글랜드 원정 승리도 막 해내고 있었으니까 일단 밀란의 기세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런 점들 일단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몬짜라는 팀이 올 시즌 전적 같은 거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올 시즌 몬짜 전적인데 몬짜가 일단 무승부가 되게 많은 편이고 패배도 덜어 있어요. 근데 패배한 팀들을 보면은 몬짜가 여기 뭐 시즌 이제 개막부터 해가지고 인터밀란, 아탈란타 둘 다 원정이었죠. 그리고 로마 원정, 홈에서 이제 유벤투스한테도 지고 이렇게 대부분 질 팀한테는 졌다. 이겨야 되는 팀도 뭐 제노아라든지 베로나, 살레르니타나 그리고 사솔한테 이긴 것도 대단했었고 엠폴리 같은 팀들 이렇게 딱 몬짜는요 본인들이 좀 중위권 승문장답게 질 팀한테는 지고 이길 팀한테는 또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몬짜는 이제 중위권 치고는 탄탄한 중원을 가졌다, 쉽게 지지 않는 팀이다, 무승부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일단은 밀란이 지금 뭐 아주 원래 뭐 수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고 저는 오늘 밀란이 그래도 몬짜 상대로는 좀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평소랑은 다르게 이게 좀 그 칼라브리아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뭐 그런 좀 전력 이탈이라든지 스쿼드 뎁스가 좀 얇다 뭐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은 요비치의 컨디션도 좋은 편이고 레앙도 돌아왔고 뉴캐슬전에 활약하는 모습 보이면서 부상은 있었지만은 지금은 컨디션이 괜찮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였고 이거 일단은 밀란의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밀란의 승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다소간에 좀 뭐 햄무냐 마헨이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밀란이 비길 수도 있겠지만은 밀란의 무승부 가능성보다는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편이고 햄무라든지 마헨 이렇게 접근할 것 같고 저라면은 그냥 햄무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몬짜도 꽤나 끈덕지게 버티는 능력이 대단한 편이라 가지고요. 몬짜가 지금 최근에 패배했던 유벤투스전이나 로마 원정 둘 다 1점차 패배였거든요.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 특히나 유벤투스한테 거의 90분에 골 넣어갖고 비길 뻔했는데 가티한테 또 극장골 먹혀갖고 그러니까 90분에 두 골이 난 거예요. 그 경기는요. 사실상 비길 만한 경기였는데 어쨌든 강팀 상대로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능력도 보이던 몬짜였다. 결국엔 승리에 대한 방점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막 그런 게 아주 막 스무스하진 않아. 뭐 우디네스에 대한 사솔로는요 대단한 분석이 필요 없는 경기입니다. 우디네스랑 사솔로는요. 제가 우디네스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당연하게도 지금 유럽 5대 리그 통틀어서 가장 많은 무승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팀이 바로 우디네스다. 1승 9무 5패예요. 뭐 1승밖에 없다 약팀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무승부가 9번이나 된다는 점 이거 하나 말고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직전 경기 제가 그래서 막 인터밀란전도 우디네스의 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욕도 먹고 했는데 우디네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무승부 하나 던져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디네스랑 같이 페어링을 하더라도 우디네스의 무랑은 뭐 대단한 거랑 페어링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확률이 그러니까 많이 높거나 그런 거랑 페어링 할 것 같지 않고 그냥 한번 던져보는 정도라서 제가 뭐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뭐 무승부라든지 햄무 이런 거랑 좀 안정적인 거 조합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할 것 같다고 했었고 우디네스는 늘 그렇듯 무승부 던져볼만 하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솔로는 사실은요 올 시즌 일단 많이 아쉽죠. 15등에 위치해 있는 것도 그렇고 8패나 받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사솔로가 무승부가 적기는 한데 얘네들이 되게 뭐랄까 극장골도 많많이 쳐먹히고 제가 직전 경기도 사솔로 프렌을 갔는데 칼리아리 원정에서 사솔로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뭐 퇴장도 나오고 하면서 94분, 98분에 골 쳐먹혀가지고 햄무가 빠그라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 경기를 뭐 사솔로를 낮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 우디네스라는 팀도요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자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원래 뭐 이제 셀링 클럽으로 많이 이름이 있었지만은 뭐 한창 우디네스를 빛냈던 로베르토 페레이라를 위시로 해가지고 사마르디치 그리고 비올, 로브리치 왈라스, 뭐 플로리앙, 토방 아직까지도 우디네스가 꽤 괜찮은 전력이기는 해요. 반면에 이제 사솔로 같은 애들은요 이 친구들 오시는 전적 같은 거 보면은 오시는 무려 유벤투스랑 인터밀란을 잡았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벤투스랑 인터밀란을 잡은 그런 괴물 같은 팀들인데 엠폴리한테 되게 어렵게 승리를 거둔 거 이게 또 90분 정도의 마지막에 또 골이 들어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들게 승리를 거둔 거 외에는 지금 올 시즌의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사솔로는 돈도 많이 썼는데 팀이 잘 안 풀리는 편이고 여러 가지로 저는 오늘 그래서 사솔로가 원래 같으면 우디네세보다 전력이 위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에 행보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무승부 깔만한 경기가 아닌가. 사실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안 이상해 이 경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승부 한번 던져보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볼로냐랑 이제 로마랑 붙거든요. 보시다시피 양 팀의 최근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먼저 볼로냐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패배가 단 2패밖에 없어요. 밀란한테 한번, 피오렌티나한테 한번,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벤투스랑 비기고, 나폴리랑 비기고, 인터밀란이랑 비기고 진짜 끈덕진 팀이에요. 제가 중위권, 이제 볼로냐는 사실 중위권이라고 부르기도 뭐해. 중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중위권 중에 가장 단단하고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아고 모타가 팀을 참 잘 빚어냈다. 이런 얘기들을 맨날 들었었고 지난 시즌 데뷔해가지고 주전급 내지 준주전급까지 한 8명이 갈려나가고 바뀌었는데도 올 시즌의 성적이 상당히 솔리드하다. 결코 잘 지지 않는 팀으로 빚어냈다는 게 참 눈에 띄고요. 지금 이제 볼로냐의 스트라이커 지르크제이는 진짜 전 유럽이 탐내는 그런 공격수가 됐고 중원 이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중원은 심지어 인터밀란이나 유벤투스한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팀이에요. 뭐 프렐러나 에비시어 특히나 프렐러 같은 애들은 이제 EPL 경험하고 왔다지만은 아탈란타에서 오랫동안 세리아 경험하기도 했었고 구성 자체가 되게 단단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홈 볼로냐라면은 어떤 팀도 우습게 볼 수 없는 그런 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로마를 보면요. 로마도 요즘에 이렇게 최근 6경기 동안 잘 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6경기 동안 3승 3무로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올 시즌에 근데 제노아한테 당했던 이런 진짜 의문의 패배 그리고 이제 좀 개막 초반에 좀 못 나갔었죠. 로마가 베로나한테 충격패도 당하고 밀란한테는 좀 합당한 패배이긴 했습니다. 저거는요. 인터밀란한테도 잘 싸우다가 아쉽게 1대0으로 패배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뭔가 한 끝발 쳐져요. 뭔가 로마가 저런 경기들을 비겼더라면 올 시즌에 그래도 챔스권 정도는 비볐을 텐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뭔가 한 끝발이 쳐져가지고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는 AS 로마의 현 위치는요. 물론 뭐 루카쿠 있고 디발라 있고 한데 왜 이렇게 팀이 못하냐. 로렌조 펠레그린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로 부상자들 많이 돌아오지 않았냐. 뭐 전술상으로 단단하면서도 이런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자원들도 많이 있고 저는 구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AS 로마가 오늘 경기만큼은요. 루카쿠가 징계 결장 디발라 부상, 타미 에이브라함은 뭐 이미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미 나가리가 됐죠. 그리고 사르다르 아즈문을 데려왔는데 아즈문도 오늘 경기 부상으로 못 나오고 남아있는 톱 자원이요. 안드레아 벨로티밖에 없어요. 공격 자원이. 거기다가 이제 해봤자 뭐 엘샤라위 정도? 공격 자원들이 지금 별로 안 나왔습니다. 로마가요. 그래서 로마가 볼로냐보다는 위급 전력이라고 봐야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창이 무뎌진 상태고 물론 저는 벨로티 옛날 토리노 때부터 막 이탈리아 국대 때 뽑히고 할 때부터 계속 봐왔지만은 사실 그때만큼의 임팩트는 지금 좀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떤 이런 컨텐더 팀의 최전방 톱 자원으로 나서기에는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원래도 볼로냐 정도의 팀이 홈이고 결코 잘 지지 않는 팀이라고 무승부를 볼만도 하다. 오히려 이거 로마가요 지금 역배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톱 자원이 지금 무뎌져 있는 상태고 무리뉴 특유의 이런 찐득찐득한 축구를 한다지만은 저는 전력상으로 볼로냐가 조금이라도 우세한 면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볼로냐한테 패할까?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시즌 초반에 제노한테도 지고 베로나한테 지고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저는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 경기도 참 무승부 가기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전력상으로는 양팀이 정말 비등비등하다.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세오 형님. 저는 오늘 전력상으로는 양팀이 가장 좀 무승부 뜨기가 좋은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라치오 대 인터밀란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세리에아가 거의 뭐 무승부 햄모 막 이렇게 가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밀란은요 리그 1위 달리고 있고 유벤투스가 직전 경기 무승부로 한번 자빠지면서 오늘 만약에 인터밀란이 승리를 거둔다 그럼 또 이제 유벤투스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지금 일단 점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만만치 않은 라치오를 상대한다는 점인데 인터밀란 전적이 이래요. 중간에 이제 사솔로한테 한번 흠집 났던 거 말고는 올 시즌에 아예 그냥 패배를 찾아볼 수가 없는 팀이다. 그야말로 인터밀란이 지금 세리아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경쟁력 있는 스쿼드, 가장 이제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냥 최근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이죠. 특히나 이게 뭐 코파 같은 막 2부 리그 팀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세리아 내지 챔피언스 리그 이런 경기들인데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직전 이제 챔피언스 리그 꼬마 원정
이 경기 사실 라치오가 이겼으면 또 1등을 탐내볼 만도 했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었고, 오늘 그래서 이제 라치오랑 인테리랑 붙는데 공교롭게도 인터밀란의 지금 감독 시모네 인자기가 라치오 선수로서도 라치오 레전드 출신이고 라치오의 전 감독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모네 인자기는 라치오를 잘 아는 감독이라 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이야 사리 감독이 맡아가지고 팀을 잘 바꿔놨다고 하지만은, 라치오가 홈임에도 기본적인 전력상으로는 인터밀란이 괜찮다. 왜 그러냐면은 인터밀란이요 올 시즌에 또 원정 성적도 괜찮아요. 올 시즌에 인터밀란이 세리아에서 원정 성적 6승 1패거든요. 6승 1무, 6승 1무. 아예 원정에서도 패한 적이 없는 인터밀란이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양팀 맞대결 전적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보통 양팀이 붙었을 때는 홈팀이 많이 이겼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라치오 원정에서 인터밀란이 3시즌 연속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16, 17, 17, 18, 18, 19 시즌인데, 이때 라치오는요 아예 챔피언스 리그 챔스 진출권 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좀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라치오를 빚어내던 시절. 그리고 이 이후에는 라치오가 좀 3위도 하고 4위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탈란타, 라치오 이런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했었죠. 이때는 좀 리그 우승을 유벤투스나 뭐 AC 밀란, 인터 밀란이 좀 다퉜었고, 그런 식으로 라치오가 살짝 챔스권이랑 멀어져 있을 텐데, 이때 한 3년 정도를 인터 밀란이 라치오 상대로 원정에서 잘 제압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라치오가 오히려 홈에서는 인터밀란을 잘 잡아내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었고요. 딱 여기 라치오 원정에서 인터밀란이 비겼던 시즌이 인터밀란이 그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시즌이에요. 근데 이때도 라치오 원정에서는 비겼었다. 원정에서 라치오를 제압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일단 그런 생각은 있는데, 단순하게 제가 오늘 올 시즌 뭐 인터밀란 경기도 많이 봤고 그 소시지전처럼 답답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최근에 인터밀란이 비겼던 경기들 제가 많이 봤는데, 라치오가 인터밀란을 막아내기가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그런 앞서 말씀드린 팀들에 비해서 라치오의 수비 조직력이 그렇게 막 잘 갖춰졌다고 보긴 어렵고,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치오가요 올 시즌 많이 부진하죠. 이렇게 11등에 머물러 있고, 반대로 인터밀란은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 양팀의 승점차가 17점입니다. 17점.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요 진짜 지금 전력상 인터밀란은 좋게 볼 수밖에 없다. 레버쿠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직전 경기에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5대1이라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을 잡아낸 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그 프랑크푸르트의 약간 좀 안 좋은 성적의 시작은요 사실 슈투트가르트전 이거였어요. 이 경기가 시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프랑크푸르트가 홈전적이 아주 좋았었거든요. 올 시즌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그랬어. 작년부터 분데스리가에서 홈에서만큼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쭉 한 3경기, 4경기, 5경기 정도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 슈투트가르트전에 한번 부러지면서 최근 경기들이 이렇게 안 좋았었단 말이야. 근데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는 그 좋았던 홈 경기력을 생각났는지 뮌헨 상대로 엄청나게 잘 싸웠었죠. 거의 뭐 역사적인 패배를 선사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제가 근데 이 경기도 종종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 뮌헨의 발목을 잡았던 바가 있다. 예전에 그 포칼에서도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 뮌헨을 대파한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5대1로 19년도에도 바르기도 하고 3대1로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은근히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 뮌헨을 잡았던 면모가 있어갖고 저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날 아주 참사가 났었죠. 프랑크푸르트는 이렇게 의외성이 있는 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지금의 바이에른 레버쿠젠은 프랑크푸르트가 그런 이변을 선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가 아까 제가 좋았던 기억은 전부 다 홈이었다는 거고, 같은 기간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에서는 그렇게 뭐 내세울 게 많지는 않았어요. 프랑크푸르트가 뭐 원정에서는 이렇게 무슨 기간도 길었었고, 작년 포함해가지고 원정에서는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정 프랑크푸르트는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뭐 레버쿠젠 성적 봐야죠. 레버쿠젠 성적은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올 시즌에 워낙에 이렇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홈이잖아요.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홈만 봐도 돌문이랑 한번 비긴 거, 그리고 어쨌든 지금 홈에서만큼은 6승 1무로 아주 탄탄하다. 프랑크푸르트가 뭐 이변의 팀이긴 하지만 돌문급으로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그렇게 막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팀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전력차가 많이 난다, 이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었어요. 클럽 진선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본다고 했을 때 그냥 대놓고 홈 레버쿠젠은 그냥 탄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정돈된 레버쿠젠이 프랑크푸르트를 한번 요리하지 않을까. 저는 레버쿠젠의 마행까지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리버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메뉴 상대로 홈 경기에서 역사적인 이런 7대0 대승을 한번 이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전신에도 홈에서 리버풀이 메뉴 상대로 4대0으로 아주 대단한 성적을 이렇게 보였었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최근에 양팀의 전력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리버풀을 좋게 볼만하다. 그러면서 제가 좀 찾아낸 것들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메뉴가 득점도 굉장히 부실한 상태예요. 리그에서 메뉴가 지금 리그 7위에 해당하고 있는데 18득점 21실점, 리버풀이 지금 메뉴의 2배에 달하는 골을 넣고 있거든요. 메뉴가 지금 리그에서 18골에 그치고 있는데 슛을 여러 개 쏴가지고 골이 된 비율이 7.4%밖에 안 된다. 이게 97-98 시즌 이래 최악이라고 해요. 거의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이런 슈팅 대비 득점으로 전환된 그 비율이 최악이라는 거고, 골 기대값도 지금 25.7점이다. 근데 실득점은 18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건 골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25.7골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메뉴가 만들어낸 찬스에 비해서 득점을 많이 못하고 있다. 무려 7.7점이 떨어진 거죠. 골 찬스를 많이 놓쳤다. 그리고 여기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페가요 올 시즌에 그 찬스 크리에이팅, 리그 전체에서 찬스 크리에이팅 47회로 전체 1위거든요. 그리고 기대 어시값이 5.2개로 2위예요. 아마 이게 트리피어 다음으로 2위인데, 메뉴에서 그나마 가장 좀 사람답게 득점 찬스 많이 만들어주고 공격을 주도한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요 오늘 결장합니다. 결장. 그 징계 누적인가로 아마 결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메뉴 입장에서 오늘 아주 난리 나는 하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리버풀은 살라가 리버풀 소속으로 200골을 달성했는데 통산 메뉴전 12경기 12골, 이 수치가 역대 리버풀 소속으로 메뉴 상대에 가장 많은 리그 득점을 터뜨린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12 goals in 12 games against United for the Reds. 리버풀을 위해서 메뉴 상대에 12경기 12골을 터뜨렸다. Most goals he scored. 리버풀 소속으로 최다가 아니라 살라가 그 다른 팀들 뭐 첼시, 맨시티, 뭐 아스날 아니면 그 리그 내 족밥 팀들 다 합쳐가지고 살라 개인이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상대 클럽이 메뉴다 이거네요. 그러면 강팀 상대로도 강했다 뭐 이거고. 아 맞네. 그 The most goals any Liverpool players has ever. 역사상 리버풀 역사상 어떤 선수보다도 메뉴 상대로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린 선수다. 제가 이게 해석한 바가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살라는 메뉴 상대로 매우 강력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네, 그리고 지금 살라가 최근 오늘 또 홈 경기잖아요. 리버풀이 살라가 최근 홈에서 16경기 동안 17골 4어시 중이다. 17골 4어시 중이고 16경기 연속으로 지금 그 득점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역대 1위가 그 앨런 시어러 17경기, 그 다음이 앙리가 18경기 연속으로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살라가 16경기 연속이니까 앞으로 한 2경기 정도만 더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기록들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겠죠. 더구나 이 리버풀 같은 경우는요 올 시즌에 홈에서 7전 전승입니다. 그야말로 뭐 홈버풀은 안필드에서 아주 압도적인 성적 기록하고 있는데, 홈버풀이 21득점 5실점으로 리그 7경기 7승 중이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요 마행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리버풀의 2.5 마행까지도 내다보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그냥 좀 제가 오늘 대부분의 이런 경기들을 무승부나 햄무 그리고 어떤 좀 1.5배 이상 되는 그런 것들로 좀 약간 저배당으로 이렇게 합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리버풀의 마행 정도만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